오후 2시 정적을 깨는 도어락 소리에 지영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 명숙은 신발도 채 벗기 전에 코를 킁킁거렸다. 얘, 집구석에서 뭔 향수 냄새가 이렇게 나니? 사람 사는 집엔 자고로 찌개 냄새가 나야지. 이건 뭐 백화점 화장실도 아니고. 명숙은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졌다. 그 안에서 핏물이 밴 생고기와 흙 묻은 파가 쏟아져 나왔다. 지영이 당황하며 수건을 들고 달려오자 명숙이 눈을 흘겼다. 진우 그놈 요즘 얼굴이 반쪽이더구나. 내가 하도 풀떼기만 먹이니까 애가 기운이 없지. 비켜봐라. 내가 오늘 제대로 된 고깃국 좀 끓여줄 테니. 퇴근 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큰아들 진우는 현관에 놓인 어머니의 신발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와, 집에서 사람 냄새 나네. 그는 가방을 거실 바닥에 툭 던지고는 식탁으로 직행했다. 지영이 일주일 전부터 식단표를 짜서 준비한 정갈한 샐러드와 생선구이는 찬밥 신세였다. 지영아, 엄마 왔는데 겨우 이거 차린 거야? 엄마가 해준 돼지김치찌개 냄새 안 나? 역시 한국인은 이런 걸 먹어야지. 진우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찌개 속 고기만 쏙쏙 골라 먹으며 말을 이었다. 아 맞다. 엄마,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데 지영이가 다려놓은 셔츠 보니까 팔 뒤쪽에 주름이 있더라고. 엄마가 한 번만 다시 잡아주면 안 돼? 지영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엄마 손맛, 아니 손기술을 못 따라오네. 지영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퇴근하고 돌아와 쉬지도 못하고 다림질을 했던 어젯밤의 피로가 울컥 치밀었다. 명숙은 그런 지영의 눈치를 슬쩍 보면서도 아들의 칭찬에 으쓱해져 탑했다. 그럼 다림질도 요령이 있지. 줘봐라, 내가 밤에 해줄게. 지영아, 너도 옆에서 좀 배워두렴. 남편 기 살려주는 게 별거냐. 옷깃 빳빳한 게 시작이지. 지영은 대답 대신 국물만 들이켰다.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분위기를 깨고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막내 선우가 편의점 봉투를 덜렁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형수와 엄마가 있는 식탁에 털썩 앉더니 대뜸 핸드폰을 내밀었다. 엄마, 형수. 나 얘랑 결혼할 거야. 이름은 미나고 모델 지망생이야. 예쁘지? 사진 속 여성은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명숙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보는데 선우가 쐐기를 박았다. 근데 미나가 조건이 하나 있어. 자기는 절대 부엌일 안 한대. 손톱 망가진다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결혼하면 반찬은 무조건 엄마가 해다 줘야 해. 형수님도 주말마다 우리 집 와서 같이 좀 도와줘요. 형수님은 이미 베테랑이잖아. 아 형수, 나 목말라. 저기 냉장고에 있는 수입 맥주 좀 따서 갖다 주면 안 돼요? 전용 잔에다가.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동생의 요구에 진우는 한술 더 떴다. 야 임마. 형수한테 시키지 말고 엄마한테 부탁해. 지영이는 나 챙기기도 바빠. 그치 지영아? 지영은 그 순간 이 집안 남자들이 자신을 가족이 아닌 무보수 가사 도우미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모두가 잠든 밤 명숙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식탁 밑에 떨어진 지영의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날짜마다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3월 10일 남편은 오늘도 엄마 찌개 타령. 내가 만든 파스타는 간식이란다. 나는 이 집에서 요리하는 기계일까? 3월 15일 어머니가 오신다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설렘이 아니라 공포다. 또 무엇을 지적당할까? 내 취향으로 고른 커튼을 보며 무당집 같다고 하셨다. 명숙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30년 전 젊은 명숙도 시어머니의 호통에 가슴앓이를 하며 장독대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었다. 그때 명숙의 유일한 해방구도 낡은 수첩에 적어 내려간 울분이었다. 내가 내 시어머니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나? 지영의 정갈한 글씨체 위로 눈물 자국이 번져 있는 것을 본 명숙은 한참 동안 거실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명숙의 65번째 생신날. 지영은 큰맘 먹고 강남의 유명 한정식 코스 요리점을 예약했다. 하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명숙의 입에선 예의 그 잔소리가 튀어나왔다. 아이고, 여기 조명이 왜 이렇게 어둡니다?
침침해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야, 진우야. 차라리 집에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지. 돈 아깝게 이게 뭐냐?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지영아, 넌 센스가 좀 없다. 엄마가 화려한 것보다 실속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몰라? 예약 취소 안 되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감자탕이나 먹으러 갈까? 그때 지영이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식당 안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취소하세요. 지금 당장 나가서 두 분이 좋아하는 감자탕 드시러 가시라고요. 야, 김지영. 너 미쳤어? 엄마 생신인데 어디서 소리를 질러. 진우가 당황해 소리쳤다. 미친 건 당신들이야. 내가 일주일 전부터 리뷰 다 찾아보고 퇴근하고 여기 답사까지 오면서 예약했어. 근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돈 아깝다. 센스 없다. 진우씨, 넌 내 엄마 생일에 뭐 했어? 입만 가지고 와서 처먹는 거 말고 한 게 있냐고. 지영은 가방을 낚아채고 식당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남자들은 벙찐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지영이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간 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식당 안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진우는 사과할 생각 대신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더 급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씩씩거렸다. 아, 진짜 김지영 왜 저래?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엄마 봤지? 쟤 요즘 진짜 이상해. 내가 오냐 해줬더니 시어머니 생신날에 저게 무슨 행패야. 진우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옆에서 갈비를 뜯던 막내 선우는 고기 한 점을 입에 쏙 넣으며 웅얼거렸다. 형수 진짜 무섭다. 아까 눈빛 봤어? 나 잡아먹는 줄 알았네. 근데 형수 혹시 그건가? 갱년기? 아니면 회사에서 잘릴 위기인가? 여자는 원래 감정 기복 심하잖아. 형이 너무 받아줘서 그래. 우리 미나는 안 저럴 텐데. 선우는 배를 눌러 점원을 불렀다. 여기 양념갈비 2인분 추가요. 아, 그리고 냉면도 지금 주세요. 물냉 하나, 비냉 하나. 명숙은 멍하니 두 아들을 바라봤다. 지영이 나간 자리에 남은 젓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명숙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너희는 지금 밥이 넘어가니? 지영이가 저러고 나갔는데? 진우는 쌈을 싸려다 멈칫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엄마, 쟤 원래 금방 풀려. 좀 이따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빌렸지. 그보다 엄마 기분 잡쳐서 어떡해. 내가 이따 백화점 가서 가방 하나 사줄게. 지영이 걔는 센스가 없어서 이런 맛집도 제대로 못 골라. 조명이 이게 뭐야, 침침하게. 맞아, 엄마. 형수가 예약한 데라 그런지 고기도 좀 질긴 것 같아. 엄마, 나 결혼하면 미나랑 같이 엄마 집 근처로 이사 올까봐. 형수처럼 기세고 예민한 사람보다는 우리 엄마처럼 포용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그치? 선우의 말에 진우가 낄낄대며 맞장구를 쳤다. 야, 내 마누라 반찬까지 엄마가 다 해주면 엄마 허리 휜다. 적당히 해, 임마. 근데 엄마, 아까 지영이가 나한테 소리 지를 때 엄마가 한마디 좀 해주지 그랬어. 남편 권위가 바닥이잖아. 명숙은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이 평생 내 새끼 최고다 하며 키워온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들은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배고픔과 편안함만 따지는 괴물처럼 보였다. 지영이 일주일 동안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두드리며 식당 리뷰를 읽던 모습,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고민하며 백화점을 3바퀴나 돌던 부르튼 발뒤꿈치가 명숙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진우야, 너 아까 지영이가 너보고 손이 없냐, 발이 없냐고 할 때 뭐라고 했니? 아, 그거? 그냥 하는 소리지 뭐.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그 정도 수발도 못 들어줘? 엄마도 아빠한테 평생 그러고 살았잖아. 그게 당연한 거 아냐? 진우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에 명숙은 결국 폭발했다. 명숙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세게 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아들들의 웃음기가 가셨다. 이 빌어먹을 놈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니?
지 마누라, 귀한 줄 모르는 놈들은 내 자식도 아냐. 당연한 거?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 내가 너희 아빠한테 당하고 산 게 억울해서 너희는 안 그러길 바랐는데 너희는 아비보다 더한 놈들이 됐구나. 명숙은 가방을 낚아챘다. 선우가 당황해 일어섰다. 엄마, 고기 남았는데 어디가? 계산은 하고 가야지.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서며 내뱉었다. 고기? 너희끼리 다 처먹어라. 계산도 너희가 해. 난 이제부터 내 며느리 찾으러 갈 거니까. 식당 안에는 굽지도 못한 고기 인분과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 두 아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명숙의 발걸음은 생전 처음으로 아들의 집이 아닌 지영의 마음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식당 문을 박차고 나온 명숙의 머릿속은 하했다. 뒤에서 엄마, 계산은 하고 가야지 라고 소리치는 선우의 철없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지만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짐승을 키웠구나. 지 마누라, 귀한 줄 모르는 짐승놈들을. 명숙은 곧장 시장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비싸서 못 사겠다며 들었다 놨다 했을 주먹만한 전복을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다. 검은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명숙은 지영의 아파트 벨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도 기척이 없었다. 명숙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다. 지영의 다이어리 속 글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공포스럽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지영아, 나다. 문 좀 열어봐라. 한참 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엔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눈이 퉁퉁 부어오른 지영이 서 있었다. 지영은 명숙을 보자마자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 아께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아니다. 정신 나간 건 내 아들놈들이지 내가 아니다. 비켜봐라, 나 들어가련다. 명숙은 주방으로 직행했다. 평소라면 싱크대에 물때가 왜 이렇게 끼었니라고 지적했겠지만 오늘은 조용히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쌀을 씻고 전복을 정성껏 다졌다. 지영은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지영아, 너 전복죽 좋아하지? 진우 그놈은 고기만 처먹느라 이런 건 입에도 안 대지만 넌 이런 담백한 게 어울려. 주방에는 구수한 참기름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지영은 그 냄새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명숙은 등을 돌린 채 냄비를 접고 있었다. 울지 마라. 내 눈물이 아까워. 그 멍청한 놈들 때문에 울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니. 나도 평생 그렇게 울며 살았는데 내 며느리한테까지 그 눈물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명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지영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지영의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먹어라. 먹어야 싸울 힘도 생기는 법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편이다. 내 아들놈들이 너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제일 먼저 그놈들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영은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뜨거운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차갑게 식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명숙은 지영의 마른 손등을 투박하게 쓸어내렸다. 그건 시어머니의 손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버텨온 한 여자의 위로였다. 일요일 아침, 평소라면 지영이 차려준 9첩 반상을 기대하며 느지막이 일어났을 진우가 거실로 기어 나왔다. 하지만 식탁 위엔 밥상 대신 텅 빈 유리컵 하나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지영아? 배고픈데 밥 안 해? 엄마도 와 계시는데 이게 뭐야? 엄마 배고프지? 지영아, 냉장고에 있는 고기 좀 굽고 된장찌개 좀 칼칼하게 끓여봐.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던 진우의 등짝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명숙의 손바닥이 장렬했다. 짝! 악! 엄마, 왜 때려? 이놈아, 내 마누라가 내 밥 해주는 기계니? 지영이 어제 몸살 나서 꼼짝도 못하는 거 안 보여? 명숙은 앞치마를 진우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당황한 진우가 엄마, 나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라며 웅얼거리자 명숙이 불호령을 내렸다. 못하면 배워. 쌀 씻는 법 몰라? 유튜브 보면 다 나와. 당장 들어가서 밥 안 안쳐? 그리고 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안 들려?
그거 다 내가 입고 벗어던진 허물들이야. 다 돌아가면 내가 널어. 그때 철없는 막내 선우가 여자친구 미나를 데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형수, 우리 왔어. 미나가 배고프다는데 맛있는 것 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숙이 선우의 귀를 꽉 잡았다. 아이고 우리 막내 왔니? 잘 왔다. 너 저기 베란다 가서 유리창 좀 닦아라. 그리고 미나 씨라고 했나? 미나 씨는 여기 앉아서 구경이나 해요. 우리 집 남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미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선우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엄마, 미나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돼. 지영이 방에서 나오려 하자 명숙이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지영아, 넌 들어가서 더 자라. 얘 진우야. 지영이 마실 따뜻한 보리차 끓여서 대령해. 두 아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명숙은 거실 한복판에 팔짱을 끼고 앉아 감독관처럼 매서운 눈초리를 보냈다. 왜 억울하니? 지 마누라, 귀한 줄 모르는 놈들은 내 집 자식도 아니라고 했지? 오늘 저녁까지 집안일 완벽하게 안 끝내면 너희 둘 다 내 유산 목록에서 이름 파버릴 줄 알아. 알았어? 진우는 엉거주춤 앞치마를 맺고 선우는 툴툴거리며 걸레를 들었다. 지영은 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명숙이 윙크를 보내자 지영은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실감했다. 그날 하루 진우와 선우는 평생 흘릴 땀을 다 흘리며 집안일의 고통을 뼈저리게 맛보았다. 엄마, 허리 끊어질 것 같아. 형수 미안해. 나 이제 반찬 배달 안 시킬게. 아들들의 비명 섞인 참회록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막내 선우의 결혼식 전날 명숙의 집 주방은 전 굽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예전 같으면 명숙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지영은 눈치를 보며 재료를 다듬었겠지만 지금은 풍경이 완전히 달랐다. 야 진우야, 뒤집개 가져와서 이거 노릇하게 뒤집어. 타면 내 입에 다 쳐넣을 줄 알아. 명숙의 호통에 앞치마를 질질 끌며 나타난 진우가 허겁지겁 프라이팬 앞에 섰다. 엄마, 나 팔 아파 죽겠어. 진우의 징징거림에 지영이 옆에서 시원한 식혜 한 잔을 들이키며 대답했다. 진우씨, 겨우 이거 가지고 그래요? 난 이걸 매년 혼자 다 했다니까. 선우 도련님은 어디 갔어? 거실 진공청소기 밀기로 했잖아. 거실 저편에서 선우의 비명이 들려왔다. 형수, 이거 필터 어떻게 비워? 먼지 터졌어. 으악. 명숙과 지영은 서로를 쳐다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들이 허둥대는 모습이 얄밉기는커녕 이제는 고소하기까지 했다. 지영아, 너도 이리 와서 한 입 먹어봐라. 내가 간 맞춘 양념장이 아주 기가 막힌다. 명숙은 갓 부쳐낸 따끈한 동태전을 지영의 입에 쏙 넣어주었다. 지영은 뜨거운 줄도 모르고 오물오물 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내일 선우 도련님 결혼식 끝나고 나서요. 우리끼리만 따로 1박 2일 여행 가면 어때요? 아버님 산소 근처에 좋은 리조트 생겼다는데 이 두 남자놈들은 집에 두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스파도 해요. 명숙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오, 그거 좋네. 진우는 뒤집개를 든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외쳤다. 엄마, 나도 여행 갈 줄 아는데 나 운전기사 시켜주면 안 돼? 시끄러워. 지영아, 우리 내일 진우 카드로 제일 비싼 코스 요리 먹자. 알았지? 명숙은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며느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내 아들을 뺏어간 도둑처럼 느껴졌던 그 마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험난한 세상을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아군이자 딸보다 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 레시피 배우고 싶어요. 진우 씨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맛이 자꾸 생각나서요. 지영의 고백에 명숙은 뭉클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 내 비법 다 전수해주마. 대신 이 주방의 대장은 이제 너다. 난 옆에서 잔소리나 좀 하고 네가 해주는 밥 얻어먹는 할머니 할란다.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기름 냄새 섞인 공기 속으로 경쾌하게 번져나갔다. 아들들은 여전히 사고를 치고 사고 방식도 한참 멀었지만 이제 지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무서운 시어머니이자 최강의 내 편이 생겼으니까. 선우의 결혼식이 끝난 지 벌써 1년. 명숙은 더 이상 아들들의 집 비밀번호를 제 집처럼 누르지 않는다. 대신 도착 30분 전 지영에게 미리 메시지를 보낸다. 지영아, 장터에서 딸기가 싱싱하길래 좀 샀다. 문 앞에 두고 갈 테니 나중에 들여놔라. 그러면 지영에게서 곧장 답장이 온다. 어머니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 오늘 일찍 퇴근해요. 같이 떡볶이 시켜 먹어요. 진우 씨는 오늘 회식이라 늦는데요. 명숙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벨을 누른다. 잠시 후 술 냄새를 풍기며 퇴근한 진우가 현관에서 외쳤다. 아 지영아, 나 속 쓰려. 꿀물 좀 타주면 안 돼? 아니면 해장국 좀. 엄마? 소파에서 지영과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던 명숙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눈을 흘겼다. 진우는 억울한 듯 입을 삐죽거렸지만 이제는 대들 생각도 못한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끓일게. 선우 녀석은 좋겠다. 재수씨가 요리 하나도 안 한다고 형수한테 반찬 얻어가더니. 그 말에 지영이 웃으며 대꾸했다. 진우씨 모르는 소리 마요. 미나 동서가 어제 요리 학원 등록했대요. 어머니가 요리 못하면 국물도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거든요. 명숙과 지영은 마주보며 킥킥거렸다. 명숙은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창밖으로 멀리 퍼져나갔다.